뉴욕주 정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28일 만에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뉴욕주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뉴저지 및 뉴욕 소재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어제 뉴욕공항이 기술적 문제 및 관제 인력 부족 등으로 수백 편의 항공편 출도착이 지연되는 등 사실상 공항 운영이 마비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주 정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28일 만에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8일 뉴욕주의회 지도자들과 2,54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2,390억 달러에서 약 6% 증액된 것이며 2023년 호컬 주지사 임기 첫 해와 비교하면 15%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올해 1월 호컬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2,520억 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에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 저소득층 등에게 인플레이션 환불수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호컬 주지사가 공약한 것으로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는 400달러,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는 30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개인은 200달러,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의 개인은 150달러가 지급됩니다. 뉴욕주는 새 회계연도가 매년 4월 1일 시작되므로 이미 예산안은 28일 이상 지연된 것이며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정부 예산안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뉴욕주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2,5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폰 등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벨투벨 정책이 주전역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28일 우리 자녀들을 담배, 알코올, 음주운전 등으로부터 보호했고 앞으로 중독성이 강한 전자기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이 정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뉴저지 및 뉴욕 소재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은 뉴욕과 뉴저지주 교육국이 정한 교사 임용을 위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뉴저지 러커스 대학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뉴욕 퀸즈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시 필요한 학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학부 성적 3.0 이상의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한국에서 국문학을 하신 분들이 가장 1위, 특히 또 한국어를 한국에서 가르치셨다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또 이미 뉴욕에서 뭐 수학 교사나 영어 교사나 하시던 분들도 여기 신청을 하시면 유리하십니다. 이미 그 교육부에 들어가 계시니까. 미국 정규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국문학 관련 전공자 및 한국중고등학교 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정규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한 선발하여 장학금 혜택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참석을 해서 우리 좋은 그 장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원수가 많은 장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선생님들, 어느 다른 외국어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거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 12기에 저희들이 여기 방문을 해서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 동포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참석을 해주신다 그러면 또 좋은 선생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현대에서 한 25년 있다가 은퇴를 하고서 지금 3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게 이 미주 한국어재단에 관여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 동포사회에서 여러분의 정말 그 도네이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한인 동포들의 기부와 도움을 받아 5명의 장학생으로 시작한 미주 한국어재단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현재 35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해 3,850명의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유학공항이 기술적 문제 및 관제 인력 부족 등으로 수백 편의 항공편 출도착이 지연되는 등 사실상 공항 운영이 마비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오후 2시 유학공항의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그라운드 스톱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돼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그 뒤 장비의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은 해결됐으나 유학공항을 관할하는 필라델피아 항공관제소의 관제 인력이 부족해 또 다시 이착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출도착이 지연된 항공편은 287편,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은 127편에 달했으며 이륙은 2시간 이상, 착륙은 3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유학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이용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줄줄이 항공편이 취소됐고 승객들의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과 주스 브랜드인 마르티넬리가 곰팡이 독소인 파툴린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서 약 17만 병 이상의 사과 주스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에 생산된 10온스 유리병 사과 주스로 4개씩 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 28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리콜의 원인이 된 파툴린은 사과와 같은 과일에 자라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토와 메스꺼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면역계 손상이나 암 유발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리콜 조치로 인한 관련된 질병 보고는 없지만 FDA와 마르티넬리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과 폐기 처분하거나 구입한 곳에 반품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지난 3월 18일에 시작됐으며 이달 22일 연방식품의약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클래스 2 리콜로 분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12월 5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시대 개막을 외쳤지만 취임 100일 만에 주가는 8%, 달러화 가치는 9%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S&P 500 지수가 지난 8일에는 트럼프 취임 이전보다 17%나 급락하기도 했으며 100일 만에 취임 전 대비 7.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트럼프 수혜 자산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트럼프 퍼레이드가 연출됐고 미국 자산만 강세를 보이는 나홀로 성장이 기대됐지만 현재는 주가와 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 등이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에 직면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지난달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도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글로벌 여유자금의 미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취임 100일 만에 9% 이상 하락하는 등 달러화 강세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국채 매각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 금값은 고공행진을 계속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 불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며 미국 경제의 침체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가 엉망이 됐다는 비판을 받자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걸리며 틀림없이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는 생존을 위해 일했지만 이번 2기에는 국가와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라며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 잡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임기 때는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가도 운영하고 생존도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대해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많이 즐기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고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백악관 참모와 내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반면 2기 때는 즐기고 있다는 것은 충성심 위주로 선별한 내각에 대한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틀란틱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국방부 관리 등 정부 고위 인사들과 군사작전 극비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았던 잡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했음인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일을 잘해낼 것으로 본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 때 합법 이민자와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 것과 관련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결코 없다며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또 집권 1기 때 자신과 대립각을 형성했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등 억만장자들이 2기 들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은 나를 몰랐고 지금은 내 진가를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선 도전과 관련 그것은 큰 파열을 발생시킬 것이다. 내가 그저 파열만 만드는 무모한 시도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곧바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시도를 해보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적 논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는커녕 되레 미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대대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사설을 통해 재임에 성공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체로 성공하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며 트럼프 2기 실패를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남부국경의 미립국 감소 등 이민 정책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진보 세력의 과도한 공격 봉쇄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큰 기대를 걸었던 정부 효율부의 예산 절감 정책 등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돼 실제 무엇을 달성하려 했는지 목표마저 분명치가 않다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국제개발처 폐지로 대외 원조를 중단한 데 대해 쉬운 표적을 겨냥한 상징적 승리라며 그저 힘없는 부서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이 환호하는 반이스라엘 시위 허용 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에 대해서는 대학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교육과 교수진 구성 등의 정부가 간섭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체자 추방에 대해서는 범죄자 추방은 타당하지만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을 우롱하는 듯한 집행 방식은 스스로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 및 외교 정책의 충격에서 남은 임기를 구하려고 한다면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정부 활동 개입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업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의 찬성 답변은 35%에 그친 반면 반대 답변이 57%로 2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정보 활동에 대한 지지율 35%는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39%보다도 더 낮은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머스크의 정부 업무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2월 조사 때 34%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2월 49%에서 57%로 8%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반대 답변은 2개월 전 51%에서 62%로 상승했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도 41%에서 57%로 급등했고 고졸이와 학력자층에서도 4%에서 54%로 반대 답변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연방정부의 낭비가 감소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43%, 부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32%를 기록했으며 이는 낭비가 늘었다는 답변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7%가 의료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줄이는 것에 반대했고 빈곤국에 대한 원조 중단에 대해서도 62%가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에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마존 등의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리인들의 말을 인용, 아마존이 가정용품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상품 판매상들에게 두 자릿수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납품업체들에게 더욱 강경하게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이던 상품 구매를 대거 취소하고 미국 내에 이들 물품을 재고를 가진 공급업체들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판매상들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존은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공급업체들과의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 전개 방향에 따라 올해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적게는 50억 달러, 많게는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도 관세 전쟁에 따른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에게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초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월마트가 주방용품과 의류 등을 포함한 중국 공급업체의 가격을 단계별로 최대 1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세는 지난달 초보다 더 인상됐기 때문에 월마트의 가격이나 요구폭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8일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며 집권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경제통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날 치러진 총선에서 재집권을 일궈냈습니다. 캐나다 공영 CBC 방송에 따르면 오타와 시간으로 29일 오전 4시 현재 자유당은 하원 전체 343개 의석 중 153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확정지었고 15개 지역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은 133개 지역구에서 승리, 11개 지역구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과의 구현, 꾸준히 통합을 확대하는 것에 기초한 관계는 끝났다면서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몇 달간 경고해왔듯이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라를 원한다며 이것은 헛된 위협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의 배신이 안긴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그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유례없는 외교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총리직을 유지함으로써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산적한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 전체에서 운전면허증과 주발급 아이디 카드 중 리얼 아이디는 전체의 60% 정도 수준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모든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가 2달 만인 6월 초부터 미국 내 판매 시장에서 새 차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고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추방하며 미국에 남고자 한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송환 비행기에 탑승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해 4월 18일자 기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942달러로 통계됐습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제작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기생충을 꺾고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농심이 세계적 관광 명소인 페루 마추픽추 인근의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농심라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농심라면 체험 공간, 신라면 분식 1호점을 열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 선상에서 붙여진 생존자의 편지가 경매에서 39만 9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